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 제가 첫 유튜브 방송에서 아르헨티나의 대선 결과를 논평하면서 포퓰리즘이 얼마나 치명적인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포퓰리즘이 어떻게 등장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 정치 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5회가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채널은 종횡천하로 되어 있는데 종횡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눈물 시리즈는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10회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외에 한국 또 다른 나라 이야기도 같이 섞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못 쏜다니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가 라는 사설에서 우리의 안보 책임자들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월 1일 국회 국감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유건 안보실 1차장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도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지키면 북은 ICBM을 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개발에 그동안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ICBM급 미사일을 세 차례 발사할 때 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싣고 가서 고정식 발사대로 옮겨가서 쏜 적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동창리 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해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보실장의 말과 완전히 다른 합참본부 정보본부장의 국감 답변도 언급을 합니다. 합참정보본부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ICBM급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보실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1일에 국감에서 안보실장은 심지어 핵 없는 우리가 핵무장한 북보다 군사적 능력이 앞선다는 주장을 펴다가 야당으로부터 우기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안보실장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몰라도 문제이고 알고 그런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쇼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보팀의 능력이나 판단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월 6일에도 같은 조선일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봉숭아 학당 같다고 꼬집는 사설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하루 전까지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가 파기 직후에는 효용 가치가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국회에 나와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박수칠 것이라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방장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8월달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핵실험 횟수를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2번인가라고 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의 잘못된 조언을 받고는 안 했어? 라고 했다가 다시 한 차례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북한은 문 정권 들어 히로시마 원폭 폭발력의 9배에 달하는 핵실험에 성공한 뒤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비서실장도 안보실 차장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의 북한 비핵화 개념의 차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핵 폐기와 핵 동결까지 헷갈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비서실장, 안보실 차장은 모두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멤버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도 북핵 전략도 모두 NSC의 결정 사안입니다. 이 당시에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팩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봉숭아 학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고 꼬집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국 고전 관자가 생각납니다. 관자에는 군주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9가지 잘못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주가 두루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주장만 들으면 천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처럼 여기고 다른 나라 보기를 자기의 나라를 보듯이 한다. 이러면 다른 나라를 겸병하고 약탈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적을 치거나 적장을 베는 일이 없어진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다. 적이 우리의 영토를 요구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영토를 주지 않고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없다. 관자의 말에 비추어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봉숭아 학당 꼴이 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며 평화 경제를 외친 결과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미 확고해 보이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굳이 따지고 살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